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자치발전 전략토론회 셜리투게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태준입니다. 여야 갈등으로 무산 위기에 처했던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 극적인 과정을 거쳐서 5월 국회 입법이 가능해졌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기원해온 강원도와 정치권 그리고 도민 여러분 덕분인데요. 그래서 저희 지원방송에서는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와 함께 민선 8기 지역 발전 방향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극심한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폐광 지역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데요. 강원자치발전 전략토론회 셜리투게더 오늘 만나보는 지자체는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삼척입니다. 네, 천혜의 자연 환경도 모자라서 이제는 수소와 관광까지 잡겠다는 삼척시의 영상 함께 보고 왔는데요. 청정 수소 드림시티를 꿈꾸는 삼척시 시장님 박상수 시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시장님 또 오랜만에 뵀는데 저는 여전히 시장님 볼 때마다 장군님을 뵙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좀 약간 그런 장군 같다는 이야기 많이 안 들으시는가요? 많이 듣습니다. 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삼척 시민들이 늘 든든한 약간 시장님을 곁에 두고 계시네요. 자, 이번에는 시장님과 함께 듬직하게 또 강원도 현안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 분을 저희가 모셔봤는데요. 동해안권 전반을 폭넓게 식견을 가지고 계신 김충재 강원연구원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안녕하세요. 강원연구원의 김충재입니다. 네, 오늘 삼척시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강원자치발전 전략토론회 셜리투게더 오늘은 박상수 시장님과 또 김충재 강원연구원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질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우리 시장님께서 세일즈맨 자세를 포부를 가지겠다고 밝히셨는데 이제 취임 1주년이 돼 가잖아요. 취임 1주년 동안 내 점수 100점 만점 중에 삼척시장으로서 내 점수 시장님은 어떻게 주고 싶으신가요? 네,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양한 주제 이야기를 할 예정이지만 첫 질문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삼척이 가진 장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삼척의 성장 잠재력 등 어려운 이러한 점을 기업과 정부를 찾아다니면서 어필하는 것이 바로 세일즈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지난 1년은 본격적인 기업 유치 활동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1년 삼척 시장으로서 점수라 제가 스스로 평가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아마도 시민 여러분께서 매겨주시는 점수가 있다면 그 점수를 성적표로 받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삼척 시민분들께서도 높은 점수를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초심 잃지 않으시고 끝까지 삼척시를 위해서 뛰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삼척 시민들에 대해서 만나보고 왔는데요. 시민들은 지역에 어떤 걸 바라고 원하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VCR 함께 보시죠. 삼척에 사시면서 불편하신 거 없으신가요? 옛날에는 여기 인구가 많고 그런데 요즘 점점 인구가 줄어들어서 뭔가 의료 시설 같은 게 강릉까지 가든가 대도시 가야 되는 관광 사업이 좀 대만도 활성화가 될 텐데. 터미널 갔다가 뭐 오래 기다려야 되고 영월에 삼척까지 그 고속도로 안 뚫리니까 강릉으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가서 모든 것이 유치가 많이 돼야 되는데 유치가 안 되는 게 좀 안타깝고 발전되게 하자면 우리 시민들이 좀 잘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삼척에 자랑 있으신가요?
잘하는 건 많지요. 청정 지역이잖아요. 이 동굴 같은 거 한성굴, 대금굴, 죽서루라든가 장어하면 한국의 나폴리를 한다니까. 장미공원에 벚꽃 피면 되게 예쁘고요. 장미가 되게 많아서 장미 냄새도 좋고요. 그리고 남자친구랑 가면 좋아요. 삼척 시장님한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삼성시장님이 이제 취임하신 지 거의 1년 된 것 같죠. 잘 하고 계시는데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교육 바우처라든지 문화누리 바우처라든지 좀 더 확충해주면 왜냐면은 너무 턱없이 부족해. 시장님 뭐 우리 시민들 잘 살게 노력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주세요라는 시민들의 바람을 듣고 왔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준비한 이 주제는요, 삼척 의료원 신축 문제입니다. 이 오랫동안 삼척의 대표 의료기관으로서 자리해온 이 삼척 의료원이 조금 낡고 이 노후화된 게 아닌가 하면서 불편을 호소하셨는데요, 시민분들께서 드디어 삼척 의료원이 신축 이전 작업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삼척 시민 여러분들의 오랜 소원 중에 하나였죠. 삼척 의료원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신축에 들어갑니다. 삼척 의료원은 앞으로 계획대로라면은 오는 2025년 6월 말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언론과 시정 소식을 통해 알려졌다시피 새롭게 신축되는 삼척 의료원은 총 사업비 870억 원이 투입돼 250병상에 달하는 종합병원 규모로 조성됩니다. 여기에 진료 과목 정설도 계획되어 있는데요. 심뇌혈관센터, 노인질환센터, 인공신장센터 등 초고령화 시대 특성화된 전문 치료도 가능하게끔 신축될 예정입니다. 현재 삼척 의료원 이전 신축 사업이 첫 삽을 떴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병원 규모 못지않게 양질의 의료진 확보가 향후 병원의 성공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한 최근 속초 의료원 응급실 문제도 그렇고 의사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신축되는 삼척 의료원이 목표로 하는 강원 남부권의 거점 병원이자 곤역별 응급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의료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삼척 의료원이 신축되는 동안 삼척시는 강원도 관계기관 등과 머리를 맞대 의료진 확보를 비롯한 효과적인 병원 운영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네, 삼척 의료원이 조금 더 좋아지면서 우리 시민들의 의료질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삼척 의료원 부지는 그러면 이제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시민들의 관심의 대상이더라고요. 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뭐 삼척고등학교를 이전을 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던데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네, 일단 이 질문에 대해서는 계획된 구상을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보다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삼척 시민 여러분과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구상을 담아낼지에 대한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구도심 활성화에 민감하다는 표현을 쓴 배경에는 말씀하신 삼척 의료원 부지 활용 방안과 삼척고 이전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여기에 삼척 시민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단순하게 용역 결과만을 토대로 접근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구도심 재개발에 발목을 잡은 것은 학교, 문화재 등 시설에 따른 규제라고 봅니다. 시설에 따른 규제 개발 규제는 어찌 보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똑같이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설을 이전하자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삼척 의료원 이전에
첫 발을 내딛었는데요. 삼척 어려운 부지는 신축이 완료될 때까지 죽소로 국보 성격 여부 등 주변 환경 변화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한 활용 계획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볼 것입니다. 아울러 삼척고 이전 재추진 역시 구도심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취임 이후에도 꾸준히 주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삼척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구도심 재구조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믿음이 가는 시장님의 답변 듣고 왔습니다. 네, 다음번 이 토론 주제는 영월 삼척 고속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시민 인터뷰에서도 언급이 됐잖아요. 아무래도 이 교통망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삼척의 핵심 교통망, 이 영월 삼척 고속도로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일단 교통 오지로 꼽히던 강원 남부권의 이 교통 물류망 개선 그리고 폐광 지역 경제 부흥 등의 이 기대가 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일 말씀하신 기쁜 소식이 전해졌죠. 다시 한번 삼척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정부의 결정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00년에 착수된 평택 삼척 고속도로는 지난 2015년 제천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이후 제천부터 종착지인 삼척 구간이 미개통 구간으로 남았죠. 이중 영월 삼척 구간은 이번 예타 조사 대상 선정에 앞서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의 중점 사업으로 반영되기까지 무려 22년이 필요했습니다. 비록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1년여 만에 중점 사업 구간 반영으로부터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삼척 시민을 비롯한 강원 남부권 주민들 그리고 정치권과 함께 만들어낸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2034년 평택 삼척 동서고속도로는 완전 개통이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삼척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수소산업을 선택하고 액화수소 거점 도시 육성에 나서고 있죠. 향후 동서고속도로는 접근성 개선뿐만 아니라 수소산업의 길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척에서 생산된 수소가 동서고속도로를 따라 전국의 산업단지로 공급돼 미래 국가 경제를 선도하는 고속도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영월 삼척 고속도로가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면 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될 텐데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최선의 예타 통과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국토균형 발전에 대한 논리가 예타 통과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삼척에서 서울을 비롯해 도 내에서 춘천과 원주 그리고 정부 부처가 모여 있는 세종시로 나가는 길은 돌고 돌아 멀기만 한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지방소멸지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생각한다면 경제성은 고속도로 건설의 최우선 고려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첫 고속도로인 경부고속도로 역시 당시에는 반대가 심했지만 국가 경제 발전과 산업화라는 명분 속에 개통됐습니다. 또한 수도권을 제외한 비시값을 충족한 고속도로가 얼마나 과연 있을까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삼척을 비롯한 강원 남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단지 이 구간의 경제성을 따지기보다는 평택 삼척 고속도로 완전 개통에 따른 전체적인 기대 효과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삼척, 태백 등의 국가 산업화에 대한 기여도 정부는 관과해서는 분명 안 된다고 봅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앞서 제천 영월 구간이 균형 발전 논리로 예타를 통과했고 삼척
영월 구간은 그 연장선상에 있기에 다시 한번 균형 발전 측면에서 준비하면 예타 통과라는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박사님 의견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데요. 예비 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는 게 일단 우선이긴 한데 예타가 통과되면 향후 추진 일정과 노선안은 어떻게 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그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은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거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정말로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저희 강원연구원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참여한 바 있는데요. 일단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예타를 통과하는 것이겠습니다. 예타를 통과해야 되는데 지역별로는 또 이 노선에 대한 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영월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선, 태백, 동해를 거쳐서 삼척으로 이어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만은 시군마다 최대한 도심지와 가까운 곳으로 경유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시군 간에 좀 상충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선은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향후 일정을 보면 예타를 통과하게 되면 일단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겠고 시공사가 선정되면 시공사가 기본 설계, 실시 설계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최종적인 노선은 이제 실시 설계 과정에서 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요. 우리가 협력해서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두 분과 함께 당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해서 삼척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저희가 영상을 담아왔습니다. VCR 함께 보시죠.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신 거 아시나요? 잘 모르겠는데. 다르게 바뀐다고 들었는데 잘 돼갖고 강원도가 좀 이름을 좀 빛냈으면 좋겠어요. 특례법이라든지 혹시 이런 거 알고 계신가요? 뭐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잘 모르고 있어서. 바뀌었으면 좀 시민들 좀 알아야 되니까 좀 홍보가 좀 되면 좋겠죠. 강원특별자치도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뭔가 저력으로도 할 수 있는 지원도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뭔가가 빨리 형성이 돼서 이루어질 그런 느낌? 이렇게 바뀌었으면 하시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여기는 바닷가를 끼고 있고 또 산도 좋고 그런 걸 좀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도로 많이 잘 돼갖고 서울이나 또 어디 여기서 금방 올 수 있는 예전처럼 이렇게 좀 삼척 시민들이 많이 좀 북적북적대는 그런 삼척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가 생각나요. 강원도도 유명해질 수 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강원도. 네, 우리 시민분들께서 말씀을 너무 잘해주시는데 시장님 어떻게 삼척시가 더 다시 뛸 수 있게 자신 있으시죠? 예, 자신 있습니다. 네, 든든하네요. 자, 이번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서 규제와 특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박사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볼 텐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이 삼척이 재도약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규제 완화, 특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이죠. 곧 통과되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안에는 137개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일부 조정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강원도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특례 중심으로 발굴해서 안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강원도를 비롯해 가지고 각 시군에서는 이 특례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삼척시의 경우에도 이 137개 조항에서 삼척시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찾아내야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삼척시 입장에서 특례 관련해 가지고 어떤 부분을 발굴해야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삼척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니까 이와 관련해 가지고 특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삼척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으로 수소산업과 관광산업이 있는데 이 두 부분을 어떻게 특례를 활용해서 또는 특례를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고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먼저 내부적인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 농수산업 같은 경우에 지금은 농수산업도 첨단화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정 권한을 가지고 온다든가
그다음에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 특례를 가져올 필요가 있겠고, 삼척은 아시다시피 광물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광물 자원을 어떻게 자원화해서 고부가 가치로 연계시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안에 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특례를 활용한다 그러면 광물 자원을 연구개발을 통해서 산업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수산업이나 해양관광 이 관련 분야에서는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예를 들어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해서죠. 그리고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조성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특례를 발굴하거나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특히 이 관광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해양 레저 시대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통과되는 법안을 가지고, 법률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부터 찾아보고, 그리고 접근 방식도 내부에 있는 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부터 먼저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폐광지 대체 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할 텐데, 내국인 면세점 유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삼척이 폐광지 대체 산업으로 내국인 면세점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정책이 실현된다면 이 폐광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이 어떤 형식으로 면세품을 구입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답변에 앞서 먼저 폐광 지역 내국인 면세점 설치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항이 아닌 곳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제주도에 있는 JDC 지정 면세점입니다. 폐광 지역인 삼척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JDC 지정 면세점의 설립 목적인데요. 설립 목적의 핵심은 면세 혜택 부여로 제주특별자치도 접근 비용을 인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입니다. 폐광 지역 내국인 면세점 설치 이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업성도 긍정적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지난해 강원도 탄광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결과에 따르면 제정 면세점 이용객은 강원도 내 숙박한 관광객 기준 연간 방문객 411만 명, 매출액 3,941억 원으로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질문의 요지 내륙에서 면세품 구입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과거 내륙에서 면세품을 판매하는 사례는 2012년 여수 세계 박람회가 있는데요. 이 사례도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관광업공단이 진행 중인 폐광 지역 지정 면세점 설립 검토 용역에 면세점 구입에 가장 적합한 체계와 운영 방식이 함께 도출될 수 있도록 요구할 방침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이용자 이용 범위를 규정하는 것부터 타지역과 형평성 문제까지 조금 논란이 있는데요. 넘어야 할 난관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박사님이 봤을 때는 이 내국인 면세점 유치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더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제주도에서 면세점을 설치했을 때의 사례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4개 정도의 면세점이 있습니다. 먼저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JDC가 공항에서 면세점을 하고 있고, 제주관광공사가 컨벤션센터에서 면세점 운영하고 있고요. 시내에는 민간이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 중심의 면세점 2곳이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가 면세점을 가져갈 때 내세운 논리가 뭐냐면, 우리는 이제 국제 자유 도시 조성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필요한데 면세점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겠다. 면세점 설치를 통해서 관광 활성화를 이루어내고 그 재원으로 국제자유 도시를 만들겠다는 논리였거든요. 강원도도 일단은 그런 식의 접근이 당연히 필요하다 생각되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폐광 지역이 석탄 합리화 정책 이후에 얼마나 많은 손실을 보고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대안,
관련된 전략을 수립해서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논리가 있다 하더라도 면세에서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성, 사업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은 대형 브랜드들이 아예 입점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일단은 삼척시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핵심 산업들을 더 키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소산업 같은 경우는 조기에 산업 거점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요. 해양 레저와 연계해가지고 해양 관광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서 산업적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 삼척 강원도에는 그 국가 항만이 하나 있는데 국가 항만을 통해서 물자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유통에 활용할 수 있는 물량들을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상당히 그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해항, 국제항이 좀 부실화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폐광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강원도 전역에서 이 수출입 물량들을 이 노선을 통해서 활용한다 그러면 상당히 경제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생각되거든요. 특히 이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착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기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꼭 성공해서 삼척시에 면세점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는 향수가 면세점이 싸기 때문에 꼭 가서 사겠습니다. 네. 다음은 삼척을 이야기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수소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삼척이 왜 지역 성장 동력으로 수소산업을 선택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삼척은 천혜 자연 환경을 자랑함과 동시에 에너지 산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지역입니다. 화석 연료인 석탄이 그러했고 한국가스공사의 공급 기지도 있는 곳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래 에너지원으로 떠오른 수소가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기존 강원도의 액화수소 산업 규제 자유 특구 지정에 따른 정책 방향도 수소 산업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강원도 내에서 비교 우위에 있는 인프라를 고려한다면 수소 산업은 삼척의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러면 삼척이 수소와 관련한 인프라가 얼마나 구축이 돼 있고 수소 산업 육성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삼척시는 수소 산업 전 주기인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활용의 모든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프라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선 작년 9월 수소 생산 시설 및 버스 충전소를 구축해 상업 운영을 시작했고요. 이를 통해 삼척에서 생산한 수소를 강원도 내 수소 충전소에 공급하고 있고요. 수소 어선 실정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에는 수소 특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과 단지 조성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요. 여기에는 앵커 기업과 협력 기업을 위한 임대형 공장 건립, 액화수소 신뢰성 센터도 구축하게 됩니다. 아울러 수소 거점 도시 육성에 발맞춰서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업무 협약을 체결한 강원 테크노파크, 강원대, 한국 에너지 마이스터고와 등과 협력해서 여기서 교육을 받은 수소 인재들이 일자리를 갖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강원도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게 되면 기업 유치와 수소 거점 도시 육성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네. 박사님이 보셨을 때 삼척이 수소 산업 발전을 위해서 어떤 필수 과제, 발전 방안이 있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삼척은 현재까지 수소 산업 관련해 가지고 기반 인프라를 잘 구축해 왔습니다. 국내에서는 뭐 세 번째 정도로 잘 구축됐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수소 산업은
국내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소 경제 사회화 전환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내 모든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다고 하도 무한한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 산업을 가지고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가지고 가려 그러면 우선적으로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이어서 산업의 거점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선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삼척에서는 기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선점을 한다 그러면 역시 미래 성장 동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삼척이 지금 추진하는 수소 산업은 그레이 수소 기반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미 그린 수소 중심으로 전환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삼척은 그레이 수소에서 그린 수소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를 위해서는 P2G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전기 분해해가지고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인데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소 생산 신재생 에너지 생산 단지가 필요하겠고요.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시장님 앵커 기업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핵심적인 분야 중에 하나가 수소 연료 전지가 되겠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는 수소를 공급해가지고 전기와 물을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는데요. 향후 수소 에너지 활용 분야에서는 거의 모든 부분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삼척시가 수소 산업 거점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측면, 제조적인 측면에서 앵커 기업으로 수소 연료 전지 관련 기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시 뛰는 삼척 수소와 관광을 잡아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삼척하면 수소만큼 중요한 게 관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관광지를 시장님이 직접 다니면서 점검하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 현장 영상을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삼척시가 지역에 숨어있던 관광 자원을 발굴해 지역 경제의 희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 힘을 모으고 있는 현장으로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주말에 많이 이용하시나요? 예. 100명 넘게. 그럼 여기 보통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올라옵니까? 애기들하고. 예. 지난달 7일 개장한 가곡 유황온천은 개장 이후 하루 평균 300여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고 있는데요.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가곡 영농조합법인에서 위탁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꽃밭만 조성을 해놔놓으면 아마 명망 못지않게 예. 상당한 그 관광객들이 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곡 유황온천은 온천탕과 스파, 인피니티 풀의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어 인근 지역 온천에 비해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장 바로 옆에는 국민 여가 캠핑장이 조성돼 운영 중입니다. 몇 분이 근무하시죠, 여기? 지금 2명입니다. 아, 2분이 바쁘시겠다. 그럼 주말이나 휴일 같은 경우는 파견은 좀 많이 되겠다. 그동안 해변 관광지에 비해 침체되어 있던 남부 내륙 지역에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온천장과 캠핑장이 조성되면서 새로운 소득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곡면의 변신은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의 탄소중립 실천마을 공동체 조성 사업에 선정돼 덕풍계곡 힐링타운 조성이 한창입니다. 야영장이나 이제 뭐 숙박동 전체적으로 우리 마을만 이제 한 3,000명이 이제 매일 상주를 하는 거 그게 한 15일에서 최소 한 20일까지는 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앞뒤로 뭐 잘라 먹어도 최소 뭐 한 6만 이상은 들어오니까 이쪽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온천을 한 번씩 다녀가시면 전국적으로 홍보가 얼마나 되잖아요, 이거지. 덕풍계곡 힐링타운은 폐교를 리모델링해 펜션과 게스트하우스, 세미나실 등을 갖춘 복합시설입니다. 주민들 전체가 굉장히 뭐 좋아하고 또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일자리도 이제 주민들이 일자리도 만들어지니까 일을 해서 이제 뭐 수입도 올리고. 저희 그 풍곡 분교는 한 10년 전에 이제 폐교가 됐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아름답게 이제 리모델링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생명을 또 불어넣는 마음으로 저희가 만들고 있어요. 삼척시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웰니스 관광지를 개발하고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역시 삼척하면 관광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관광지 돌아보시느라고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삼척이 이제 참 애매한 게 이 관광이 참 활성화되어 있는데 머물렀다 가시는 분들의 비율이 적다고 조사가 돼 있는데, 무박 비율이라고 하죠.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혹시 개선안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개선안의 핵심은 더 많은 관광객을 더 오래 머물게 하는 체류형 관광 콘텐츠 개발과 숙박시설 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하는 관광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삼척만의 차별화된 관광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관광의 포인트는 자연에서 잘 쉬는 웰니스 관광입니다. 따라서 최근 성공적으로 개장해 인기를 얻고 있는 가곡 유황온천을 활용해 서있어형 온천 마을을 조성하는 2단계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 조성 사업 등 체류형 관광과 직결되는 힐링 휴양지를 중점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광객들이 편하게 쉬다 가기 위해서는 양질의 숙박시설 확충도 반드시 필요한데요. 지역의 장기 현안인 팰리스 호텔 부지에 대형 리조트 기업을 유치해서 지금은 행정 절차가 잘 추진되고 있고요. 또한 노곡분교 등 폐교를 활용한 리조트화를 조성해 가족 단위 관광객 유치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네, 앞으로 계획이 굉장히 멋집니다. 박사님의 이 짧은 이제 마무리 한마디 들어보도록 할 텐데, 다시 뛰는 삼척이 재도약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발전 방안, 요거 조금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뭐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삼척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 산업은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기에 거점화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다가 좀 더 역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해양 관광도 신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바야흐로 해양 레저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척 같은 경우는 휴양 레저 관광 도시 삼척,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충분히 명품 관광 도시, 휴양 관광 도시로 만들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죠. 강원도의 최남단에 있는 삼척 가지고 교통이 불편하고 멀어가지고 삼척 안 돼, 이런 말씀하시지만은 한 예를 보면 삼척에 있는 모 리조트는 연간 방문객이 100만 명입니다. 하루에도 2,000명 이상이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멀어서 안 돼, 교통이 불편해서 안 돼,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단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 육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1차 생산 분야라든가 산림, 그다음에 광물 자원, 그다음에 해양 자원들, 특히 광물 자원은 지금 국가의 안보 자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농수산 분야는 전통 산업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2022년도에 농수산 식품의 수출액이 120억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12조, 13조 가까운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척이 특히나 예전에 유기농업도 육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1차 산업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내부적인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잘 고민해서 육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원방송의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와 함께 마련한 강원자치발전 전략토론회 쉘리투게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슈워드로 오늘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장, 노래 한 구절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오늘 주제, 다시 뛰는 삼척, 수소와 관광을 잡아라. 우리 박상수 시장님의 이슈워드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이슈워드는 지속 가능한 삼척 발전입니다. 저는 삼척이 다시 뛰어야 하는 이유, 제가 수소 에너지 도시 건설과 관광 활성화의 사활을 걸고 매진하는 이유, 이 모든 것이 지속 가능한 삼척 발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 소멸을 늦추고 인구 감소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소 산업으로 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삼척만의 역사와 문화, 관광 콘텐츠를 강화해 우리 삼척시의 많은 관광객들이 하루라도 더 머물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저희 최대
목표입니다. 네. 시장님의 이슈 워드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자리해 주신 박상수 삼척시장님, 김충재 강원연구원 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삼척을 비롯한 폐광 지역은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관심과 응원만큼 힘이 되는 게 없습니다. 폐광 지역이 다시 뛸 수 있도록 멋지게 재도약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 응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강원자치발전 전략토론회 쉘리투게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